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미분양 정말 지금 뜨거운 이슈죠. 2022년 미분양 예상 얼마나 될까? 조정지역 해제 안 해주면 물량 폭발시킬 거야. 이런 제목으로 한번 해봤는데요. 정말 뜨겁습니다. 대구시청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어떤 검색어로 넣는지 나오죠. 미분양 일간으로 5위, 월간으로, 아이고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뀐, 주간으로 5위, 월간으로 3위. 대구 시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검색할 수 있는데 이렇게 미분양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번 살펴보실까요? 분야별 자료실, 통합자료실, 분야별 자료실로 가시면 여기 조금 늦긴 하지만, 늦게 발표나긴 하지만 월말 10월 말 기준으로 미분양 현황 이렇게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데요. 조회수가 무려 3,524. 제가 여기 미분양 현황을 보러 들어간 지 한 4, 5년째 계속 4, 5년 됐나요? 뭐 하여튼 계속 찾아서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관심이 뜨거웠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어떤 분이 제보를 해주셨어요. 미분양 현황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해서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구 쪽에 보면은 진구 쪽에 미분양이 빵으로 나옵니다. 빵. 10월달 빵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해서 여기 아파트별로는 빵으로 나오지만 여기 엑셀로 이렇게 자료가 제공이, 아까 그 자료실, 분야별 자료실에 가면 엑셀로 파일이 제공이 되는데 엑셀 파일 찾아가 보시면 여기 볼 수 있습니다. 중구, 진구 10월 현재 미분양 건수 295건. 개별로는 파악이 안 되지만 전체로 파악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 아파트를 몇 개 관심을 가지고 미분양 개수가 몇 개였는지 처음에 미분양 났는 거 개수 알 수 있잖아요. 청약 경쟁률, 청약홈 들어가면은 그걸로 해서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건설사는 비공개하지만 유추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건설사가 100% 정확하게 이 개수를 알려주느냐?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통계 정확하게 믿을 수가 없다. 하지만 그나마 우리는 찾아볼 수는 있다. 자, 어떤 특정 구로 넘어가 봐서 만약에 북구를 찾아본다. 그럼 건설사 요청으로 비공개다. 빵으로 나오죠. 근데 합계 수치가 163 이렇게 나와 있죠. 요 숫자에다가 요 이전에 보셨던 페이지에서 보면은 만약에 북구 지역이 220개가 미분양이다. 그러면 요 차이만큼 있죠. 차이 한 60개 정도 차이 나는 것만큼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은 미분양 개수가 몇 개인지 어림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구별로 미분양한 곳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수치는 더 깜깜해집니다. 저희는 깜깜해집니다. 이 대구시청의 담당자는 알고 있겠죠. 우리는 깜깜해집니다. 이 정보를 다 공개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네요. 자, 여기 대구 태닝텐에 천지라는 분이 아주 흥미로운 글을 올려주셨어요. 근데 조회수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와, 이게 정말 이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낸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조회수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천지라는 분의 글을 다 찾아서 봤는데 글 잘 쓰시는구나, 나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근데 댓글에는 이 정보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있을 거고 알고 싶은 내용도 있어야 정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분한테 뭔가 좀 더 소스를 얻어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죽자 살자 싸우자는 것 뿐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될 거라고 싸우려고만 드니까 게시판이 점점 망가지고 찾는 사람도 없어지고 그래서 읽을 거리도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추적했는지 보면은 흥미롭습니다. 3년 누적 공급 그리고 매매 지수. 이 3년 누적 공급이 이 적정 수요인 1년에 1만 2천 가구니까 3만 6천으로 해서 3년 하면 적정이겠죠. 그 수치를 넘어섰을 때마다 지수가 횡보를 했다는 거죠. 여기 아래일 때는 3만 6천 아래일 때는 상승을 했고 그리고 3만 6천이 넘어가니까 또 횡보를 하고 3만 6천에 못 미칠 때는 상승을 하고 3만 6천이 초과할 때는 이 흐름은 이분은 이야기는 안 하셨지만 누구든지 이렇게 유추가 가능하잖아요. 지금 이 횡보 혹은 하락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굉장히 신박한 아이디어지 않습니까? 보통 1년 공급만 생각하는데 와, 이거 완전 신박했습니다. 근데 요분은 조금 제가 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이 공급으로 계산했었어요.
요거를 입주로 생각하면은 입주 물량으로 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이분은 공급 물량으로 했어요. 어쨌든 저는 입주 물량으로 나중에 계산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3년간 누적 지표. 이거 데이터 찾는 것도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하나 뚝 하면은 뚝 나올 것 같지만 쉽게 안 찾아집니다. 이분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3년간 공급되는 게 많았을 때 입주 물량, 입주 물량입니다. 3년간 입주 물량. 앞에서 제가 또 실수했네요. 3년간 입주 물량입니다. 이거 공급했는 게 아니고 입주 물량입니다. 자, 여기서도 보시면 입주 물량 이렇게 덩어리로 나타나 있다. 이거 그러면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미분양 오차범위 2000세대입니다. 오차범위 2000세대. 그래서 내년에 미분양은 총 7500개가 될 거다. 지금 여기 2021년 벌써 틀렸죠. 연말에 이렇게 분양이 엉망이 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연말 대충 해보니까 한 3600개 정도 됩니다. 근데 뭐 오차범위 내입니다. 오차범위 내예요. 내년에 미분양이 7500개, 그러니까 순중으로 치면은 5500개가 순중할 거라고 했다. 근데 이분은 공급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내년에 분양 물량이 몇 개가 될 건지 여기에 대한 거는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공급이라고 쓰여 있지만 사실은 입주 물량과 관련된 거죠. 입주 물량과 관련된 겁니다. 근데 와, 저는 이걸 보는 순간 내가 생각했는 수치랑 크게 다르지 않구나. 이런 부분을 느꼈거든요. 아주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자, 예전에 요거 방송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미분양, 대구시 미분양 현황 2021년까지, 요때까지 방송을 했었는데, 과연 미분양 개수가 이렇게 될 것인지, 그때 예측을 해봤었는데, 실질적인 흐름으로는 초록색으로 나타내 볼게요.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우와, 1900건 밑으로 떨어졌네 했다가, 갑자기 이 한을 뚫고 올라갑니다. 이 한을 뚫고. 한 3600건 정도로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야, 그래도 이거 뭐 많은지 적은지 이거 예측의 영역이니까 얘는 틀렸었다. 근데 결론적인 지향점은 여기가 맞았다. 이렇게 돼버렸네요. 잠시 꺾이는 현상들 거쳐 지나갑니다. 17년부터 21년까지 요 흐름이죠. 지금 요거는 예측치입니다. 예측치. 청약홈을 통해서 경쟁률 그리고 전체 물량 대비했을 때 제가 뽑아낸 예측치가 한 3600건 정도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에는 미분양이 어느 정도 수준이었을까? 이 평균을 잡아보면 요 정도 1500건에서 2000건 사이가 평균적인 대구 미분양이었다. 경기가 좋았건 나빴건 3, 4, 5, 6 이 아주 호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군데군데 미분양은 올해 11월 이전까지 정도 수준의 미분양은 대구에 늘 존재해 왔다. 과거로 넘어가면 완전히 달라지죠.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자료를 보시면 살벌하게 오릅니다. 요 살짝 꺾여 보이는 거 있죠? 요거 살짝 보이는 거. 요거 몇 건 차이냐면은 이게 몇 건인가요? 한 3,000건은 될 겁니다. 3,000건. 한 달 만에 3,000건 팍 늘어나는 이런 모습들. 여기 이 흐름 보이시나요? 여기 16,000에서 21,000까지 한 5,000건 한 번에 점프합니다. 한 번에. 이런 살벌한 흐름이 과연 나타날지 어떻게 될지. 이거 단위 자체가 다르죠. 5,000에서 25,000 범위. 그 전에 표에서 봤던 거는 뭐 0에서 뭐 3,000 범위 요 정도에서 봤었는데 예년은 요 밑에 구간, 요 아래 구간에서 놀았다가 저 과거에는 저런 시절도 있었다. 과연 저런 시절이 올 것인가? 자, 분양 연초에 요 분양 예정 물량이 한 4만 개 정도 나왔었을 겁니다. 그 중에 2만 개 정도가 실제 분양을 했고 여기 18,200개가 18,000개 정도가 1.8만 개가 일반 분양 물량이었습니다. 요거 제가 그냥 블로그에서 긁어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추진 현황 소규모 재건축 이게 보면 살벌하게 많습니다. 얘들도 419세대, 210세대, 118 이것도 한 건 할 때마다 뭐 평균 한 150에서 200건 정도로 보면 될 정도로 일반 뭐 민간 분양하던 그런 것 말고 제외하고도 요 정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거 아시죠? 뭐 8m 이내 도로 그걸 가로라고 하죠. 그 사이에 있는 주택들 뭐 노후화도가 뭐 70% 80 70% 80% 돼야 되고 뭐 주민 동의율이 몇 % 돼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궁금한 분들이 많으시면은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다뤄드릴게요. 요거 아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제가 몇 년을 추적해 봤는데 대구에
작년 초반에 대구에 추진 중인 곳 한 5군데 됐어요. 근데 지금 35곳.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끝이냐? 아닙니다. 가로주택 사업 추진하려고 연번을 받습니다. 연번. 요거 한다. 주민 동의 일부분 받아가지고 연번을 부여받는 게, 아이고, 요새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 한 150군데 정도 됐던가? 이게 장난 아니게 많거든요. 그리고 올해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가 뒤로 밀리고 막 이런 단지들 모습 보이죠. 요거 아마 2022년 초반 되면 요 자료가 조금 더 가공되어서 뭐 돌아다니겠죠. 여기 살펴보시면은 아마 이미 분양했는 데도 있을 거고, 뭐 인터넷에서 제가 긁어오다 보니까 정확한지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뭐 태평로 아파트 이런 거 뭐 소규모 재건축 이런 데 포함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것저것 해봐도 44,000개, 44,000개, 이거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지금 내년에 44,000개에서 5만 개 정도가 분양할 수 있다라고 미리 생각을 해 두시고요. 예정 물량 대비 2021년에 분양률이 50% 정도였습니다. 그 전에 살벌했죠. 막 60%. 어떨 때 심할 때는 한 80%까지 분양 예정 물량 분양한 적이 있었어요. 한 5만 가구에 80% 하면 4만이죠. 5만 가구에 60% 하면 뭐 3만 가구 분양하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내년에 한 50% 정도 분양할 거다. 그리고 전체 물량 중에서 아까 2만 한 1000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 물량이 18,000개. 대구 시내 온통 공사판으로 보여서 멸실이 겁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전체 분양 물량하고 일반 분양 물량 요걸 생각해 보면은 요거 한 3,000개 정도가 기존 있던 사람들, 기존 있던 입주권을 가지게 될 그 사람들의 숫자라는 거죠. 멸실이 생각보다 그렇게 겁나게 많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전체 물량 중에서 일반 물량 비율, 요거 비율을 한 80% 정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 물량을 대략 한 4만 개 정도 잡아보고요. 예정 물량입니다. 그 중에 50% 정도 분양할 거다. 50% 정도. 경기가 생각보다 이게 분양 시장이 뜨겁지 않기 때문에 분양률을 조금 낮게 잡아봤어요. 물론 이거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그 중에 2만 개 물량 정도 분양하는데, 그 중에 일반 분양 물량 아까 80% 정도 된다고 했죠. 그럼 한 1.6만 개 정도가 일반 분양 시장으로 흘러나올 거예요. 자, 청약 경쟁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0년 이 전체 분양했던 것 1, 2순위 다 해가지고 경쟁률 뽑아보니까 전체 평균이 17.6대 1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난간을 뚫어야지 청약 당첨될 수 있는 수준이었죠. 2021년 전체 평균을 내보니까 아직까지 12월 아직 몇 건, 두세 건이 안 되어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경쟁률은 4.5대 1이었다. 2022년은 어떻게 될 것이냐? 0.3대 1, 0.5대 1 이거 반타작이죠. 만 건 분양하면 5천 건만 청약을 한다는 그 정도 수준이고, 0.7대 1 요게 가장 낙관적으로 봤을 때 저는 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제 생각은 한 요 정도. 반타작, 내년에 반타작만 해도 뭐 분양 성공이, 흥행 성공이겠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나름 추정하는 근거는 또 있습니다. 통장 개수가 너무 안 들어오거든요. 0.3대 1 요거는 가장 비극적인 것, 가장 비극적인 경우에 이 경우도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자, 제가 추정하는 근거였습니다. 상반기에는 7대 1에서 9대 1 정도의 청약률, 분양률을, 경쟁률을 보였거든요.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1대 1, 뭐 2대 1, 3대 1, 1대 1, 2대 1, 뭐 7대 1 이렇게 9대 1 높은 것도 나오지만 3대 1, 2대 1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통장 개수가 1000개, 3000개, 4000개, 2000개, 2000개 이렇게 나오던 것이 갑자기 통장 개수가 1000 밑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12월 달이잖아요. 12월 달 분양했는 게 통장 개수가 1000개도 안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죠. 얘들 0.07, 0.51, 0.74, 0.23 얘들 평균 내보면 얼마쯤 되나요? 한 0.4, 0.5 이 정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내년에 내년 분양 잘 되면 반타작 가겠구나 라고 추정했던 게 요 12월 분양했던 것들, 분양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추정을 해봤어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왔습니다. 결론으로 2021년 최종적으로 한 3,600개 정도의 미분양 물량이 있었다. 그럼 제가 예상하는 거는 요거 반타작, 흥행 반타작을 했을 때 이 결과치는 한 11,500개 요 정도. 요거 제 예상입니다. 제 예상. 그 다음에
분양 한 70% 성공한다. 그러면 미분양 물량이 뭐 8,200, 300개 요 정도. 8,200, 300개. 가장 최악의 경우 분양을 30%만 성공한다. 그러면 이거 15,000개 가까이 됩니다. 15,000개 가까이. 이 가장 비극적인 거, 갑자기 비극이고, 이게 가장 현실적인 추정. 제가 하는 걸 그냥 가장 현실적인 추정으로 보고, 그 다음에, 요 8,200개는 가장 무난하다, 양호하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양호했을 때, 현실적인 그 추세를 봤을 때, 가장 비극적으로 봤을 때,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더 낙관하시는 분들은, 뭐 요렇게 해서 올해 정도 수준 요 정도 유지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보셔도 괜찮을 거예요. 요건 어차피 뭐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가장 비극적인 상황이 왔을 때, 자, 요 상황입니다. 15,000건에 육박하는 수준이 왔을 때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2008년 수준입니다. 2008년에서 10년, 2008년에서 10년 요 구간입니다. 와, 이때 살벌했죠. 현수막 장난 아니게 붙어 있었죠. 제가 예상하는 수준은 어느 수준이냐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 네모로 해볼게요. 여기 뭐 한 11,000건, 12,000건 요 정도 수준 될 것 같다. 분양 반타작을 했을 때,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2007년이나 2011년 마지막에 미분양이 좀 해소되고 있던 그 무렵인 것 같네요. 요 무렵. 그때도 근데 분위기 썩 좋진 않았죠. 지금 누가 청약 받냐, 누가 집 사냐, 그 이런 분위기가 팽배할 때였잖아요. 가장 낙관적인 흐름, 요 흐름입니다. 요 흐름. 여기에서 조정지역이 갑자기 확 해제가 된다든지 하면은 2012년처럼 요런 흐름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고 끊임없이 조정지역 해제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면 누가 좋을까요? 집 사려는 사람 좋을까요? 대출 너무 안 나오던데 보니까. 맞죠? 대출 알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 DSR 규제부터 시작해서 뭐 기존에 대출이 좀 있던 분들이거나 하면은 생각보다 규제가 좀 제재가 많이 따라요. 이 DSR 이야기도 제가 앞으로 종종 다룰 텐데 DSR 요 빨간색으로 한번 해봅시다. DSR 40%다. 소득 대비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가 5천만 원입니다. 100%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럼 40% 하면 2천만 원. 맞나요? 아이고, 2천만 원. 그러면 얼마 정도 갚아야 되죠? 소득의 40% 빚을 갚아야 되니까 2천만 원을 갚아야 돼요. 그럼 3천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네요. 근데 이 5천만 소득의 50%가 이게 항상 좀 문제가 되는 게 이 소득 연봉 5천만 원이면 이거 실수령액하고 뭐 세금 공제하고 이것저것 공제하면은 실제 수령액은 한 4천만 원 정도 수준일 거예요. 아마 월급 맞죠? 연봉 5천만 원이라고 하시는 분은 실수령액 기준은 4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자는 연간 갚아야 되는 원리금은 2천만 원이에요. 실질 이게 말은 40%지만 이 체감은 50%입니다. 50%. 50%를 빚 갚는데 써야 된다. 이거 너무 무시무시한데 그래도 빚 많이 내달라고 합니다. 자, 건설사는 미분양이 나건 말건 분양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아까 저는 2만 가구 정도 분양할 거라고 했는데 조정지역 풀어주나 안 풀어주나 두고 보자 하면서 진짜 한 3만 가구까지도 분양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왜?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서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미 판때기를 버려놨는 거 질질 끌면은 이 불확실성이 너무 커집니다. 그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라도 일단은 일을 저질러야 됩니다. 건설사 하나가 미분양이 나면은 건설사 하나만 피해를 보고 뭐 도산하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대구 시내가 온통 미분양 천지예요. 그러면 이건 완전 사회적인 문제가 돼가지고 이걸 전부 다 각계각층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달라들 거예요. 아마 건설사나 이쪽은 뭐 시행사, 시공사들 이쪽은 이 문제까지 만들어서 조정지역을 해제를 시켜서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죠. 조정지역을 풀어달라고 시위를 한다. 분양가 기본 5억, 분양가 기본 5억 시대. 야, 이거 일단 분양 다 해놓고 풀어달라고 한다? 대출을 내달라고 은행에 가본다?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온다. 요 문제는 대출과 관련된 문제는 다음에 또 같이 다뤄드릴게요. 오늘 미분양 예측해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방식으로 한번 예측을 해 보시고요. 연초에 분양 예정 물량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리고 초반에 청약홈에 들어가셔서 이 경쟁률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시고 앞으로 추이도 한번 예측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